뭐 어느 지역을 가건 뭘 하건 예. 한동훈 장관이 선택하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인가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례라고 다 얘기하시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비례 가면 이거는 언론이나 그 민주당 쪽에서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승부사적 기질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꼽고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는 예.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은 개각 과정들을 보면은 원포인트 개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지금 그런 추세로 나오는 거 전망이나 해석 추정이 나오죠. 그건 지금. 뭐냐면 일정 조정이 안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승부사적이 있다고 하면 내가 12월에 나가서 이 지역을 가겠다라고 해서 예. 먼저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정치인은. 장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재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주자는 범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그러니까 어떤 분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인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숫자를 다시 뽑은 거예요. 보시면 한동훈 장관이 저게 일주일 앞섰게 한 달 전 거거든요. 10월 그다음에 11월 비교인데 가장 최근 11월이 58%.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이상은 한동훈 장관을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퍼센티지, 그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빨간색 그래프인데 한동훈 장관은 약간 회색, 검은색이잖아요. 아직은 장관 신분에서 저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원효 장관은 사실은 여당 소속이시니까 이렇게. 근데 원효 장관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죠. 아무튼 절반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음 하나 더 보죠. 보수층만, 그러니까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수층만 나눌 때도 역시 많이 높게 나왔어요.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발언 좀 묶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총선에 이쯤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온 게 더 이상할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정치권 시각이. 그럼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보통의 시각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역구를 나온다면 어디로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른바 한동훈 사용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죠. 전국구. 이게 이제 비례대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한 목소리였거든요. 자, 그럼 방송이 나가는 동안,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다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지역구라면 어느 지역을 선택할까?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아니면 강남일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것인가? 전망을 써달라고, 선택을 해달라고 네 분 편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쓰셨죠? 그러면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요. 일단 제가 한 번씩 볼까요? 비례 쓰신 분이 있고 기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또 비례 용산도 있고요. 박성준 의원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이건 또 약간 독특한 대답을 쓰는데 해석을 일단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분씩만 딱 드릴게요. 설명을 쭉 해주세요. 먼저 최인영 변호사. 비례입니다. 비례대표 밑에 쓴 게 리베로입니다. 예.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 어떻게 보면 캡틴 우리 홍명보 선수가 리베로로 전 그 어떻게 보면 필드를 누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한 지역에 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 자체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국민에게 스타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 가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특정 세력, 특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험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이 묶이면은 전체 어떤 대한민국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네임을 그대로 쓰고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확실한 비례를 주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우리 선거 기간 동안은 예. 전국을 다니면서 최대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예. 그러한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사용법은 극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꼽고 확실한 비례라면 번호상으로 앞번호를 준다는 뜻입니까?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처음에 후순위가 그 아니고?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었는데 예. 이왕 주는 거 그냥 2번 주시죠. 아, 그렇죠. 요즘에 법상으로 1번은 여성 예. 후보니까 남성 후보의 가장 높은 2번을 네네. 받을 수 있다. 상징성이 있으니까. 자, 똑같은 답을 쓰신 게 박상훈 교수님인데 비례하고 밑에 또 용산을 쓰셨어요? 지금 선거 제도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동형이라면 비례 나가는 게 의미가 없죠. 못 나가는 거죠.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렇죠. 그럼 예. 병립형으로 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선거가 바뀐다면 예. 저는 비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섣불리 지역구 나갔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대선 후보로 못 나옵니다. 그럼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즉 예. 배지 달고 바로 본선으로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은 예. 또 선거 기간 중에 전국적인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비례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 그때 비례라면 만약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거대 정당도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비례인데 선순위입니까 후순위입니까? 저는 후순위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번호가 15번에 20번 때 뭐 이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도 예. 비례에서는 또는 표를 찍지 않아도 비례에서는 비례표는 나보고 찍은 거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후순위가 좋은 거죠. 만약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예. 상징적 의미로 저는 뭐 용산에 나오는 게 가장 용산에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서울 봅니다. 용산 알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기타를 쓰셨는데 제가 아까 드린 보기에 답이 없었습니까? 예. 어, 뭐 어느 지역을 가건 뭘 하건 예. 한동훈 장관이 선택하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인가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례라고 다 얘기하시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비례 가면 이거는 언론이나 그 민주당 쪽에서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정치를 굉장히 오래 취재하신 예. 그 정말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 종로 가야 된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각각의 그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선택하든 한동훈 장관이 선택하는 게 정답이다. 예, 거기에 맞춰서 아마 다 모든 게 움직이고 돌아가지 그래서 않을까. 기타라고 쓰셨다. 예, 저는 그래서 기타라고. 물음표를 남겨두신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 네 분은 됐고요. 저기 박성준 의원님만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치도 하고 정치인들 이제 받았을 때 머리가 좋고 자기 계산이 좀 있는 분들은 예.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승부사적 기질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꼽고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는 예.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은 개각 과정들을 보면은 원포인트 개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지금 그런 추세로 나오는 거 전망이나 해석 추정이 나오죠. 그건 지금. 뭐냐면 일정 조정이 안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승부사적이 있다고 하면 내가 12월에 나가서 이 지역을 가겠다라고 해서 예. 먼저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정치인은 장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이 보통 재요 많이. 예, 제가 뭐 이상훈 앵커도 뭐 앵커해보지만 저도 이제 앵커하면서 많은 예. 정치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게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잴 겁니다. 비례될 건지 여기 갈 건지 저기 갈지. 그리고 아침 이게 조언하는 그룹이 많아요. 야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결정 못해요. 이런 캐릭터들이 대부분 결정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다 악수를 두는 거죠. 오늘도 뭐 끝에는 역시 약간 비판적인 희망사항으로, 평론으로 마무리해 왜냐하면 주셨는데 장수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냥 물결을 만들어서 쫙 가야 되는 건데 여기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분의 어떤 전망 분석 좀 들어봤고요. 한동훈 장관 주제가 좀 더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잡혔죠?
이런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내일 여당 의원들과 만나요. 근데 이제 의원총회, 정책의원총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만나냐면 그 설명을 하는데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를 내일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단순히 이민청 얘기만 묻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어디 장소에 보면 의원분들도 뭐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일도 아마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개각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정민기 정무 최고위원께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어제 있었던 개각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럼 연말쯤이나 해를 넘겨서 총선에 문제 없는 그 시점에 원포인트 개각,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따로 개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정치권이 또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게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마무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예.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장관이 수사에 개입을 해서 막 어떻게 수사 지휘를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 못 해요.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가 예. 이재명 대표 사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내용이 뭐 재판적인 거, 수사적인 거. 그러면 전반적인 큰 의미에서의 마무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의 뭐 마무리라든가. 그게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예,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고요. 혹시 일각에서는요, 이로 더 나가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최근에 수사가 또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그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 지려는 아니 건가? 그거는 진짜 너무나 나간 얘기인 것 너무 같아요. 나간 겁니까, 예,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건만 봐도요 엄청나잖아요. 예. 공격을 온몸으로 한동훈 장관 다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업무의 양이라는 게 보통의 그 장관, 법무부 장관이 했던 그 양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뭘 해도 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국회에 나가서 체포동의 관련해 가지고 또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얘기하려고 저런다. 그건 진짜 나간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께 법조인이시니까 이번에 어제 있었던 개각 6명이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뭐 나중에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제 포함이 안 된 건 왜? 뭐 대통령이 결정이죠. 뭐 그건 뭐 저희가 뭐라고 그건 당연한 건데. 할 당연한 건 없는 건데. 것이고 예. 핵심 묻는 것은 왜 그때 한동훈이 빠졌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 법무장관으로 살 일이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건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건 어쨌든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쨌든 지금 사실상 이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한동훈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저는 전략적 생각합니다. 판단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악수를 둔다라고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리셨는데 예. 그것보다는 결국 적어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 중폭 개각에 있어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될 부서는 충분히 아직까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했을 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시각이 갈리고도 있지만 오늘 패널분들도 약간 평가가 좀 갈리고 있잖아요.